안녕하세요. 모토PD 민철기입니다. 시청자분들과 오너님들 관심 속에서 저희 모토PD 오너 시승기가 벌써 6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링컨의 기아민 컨티넨탈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오너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너님 반갑습니다. 주말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그럼 저희 오너 시승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너님이 요청하셔서 카메라 앵글을 살짝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그럼 가장 먼저 간단한 차량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 차는요, 네네. 링컨 컨티넨탈 프레덴셜 모델이고요. 네. 색상은 크로마 캐비어 다크 그레이입니다. 그리고 내장은 그 세 가지 테마 중에서 서러브레드, 네네. 달리는 말, 경주말을 연상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네네. 지금 한 13,000km 조금 넘게 타셨는데 차량을 언제 받으셨죠? 올해 1월 달에요. 1월 초에 받았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오너님 직업이 그럼 어떻게 되신다고 그러셨죠? 남들이 흔히 말하는 해결사, 변호사입니다. 아, 네. 오늘 제가 말을 좀 조심하게. 아니에요. 뭐 네네. 조심하기는요. 그럼 그 링컨 차량을 타는 변호사 영화도 보셨겠어요? 예전에 오래전에 뭐 TV에서 좀 봤습니다. 근데 뭐 네네. 지금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나고요. 네네. 요즘 그때 주연했던 배우가 링컨 컨티넨탈 모델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렇죠.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그 컨티넨탈 타시기 전에 예. 그럼 어떤 차량을 타셨었나요? 벤츠하고요, 모하비 네네. 탔었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 주로 이제 모하비를 타셨다고 그러셨는데 모하비는 어떠셨어요? 이제 벤츠 타다가 네네. 그 이제 SUV가 필요해서 모하비를 추가하는데도 산 거예요. 네네. 벤츠는 이제 와이프 주고, 네네. 저는 이제 모하비를 최근 한 6년 이렇게 탔죠. 네네. 좋았습니다. 뭐 튼튼하고 네네. 잘 달리고, 근데 브레이크 성능은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잘 서는 편이고, 네네. 그리고 뭐 연비도 괜찮고요. 네네. 무엇보다도 그 힘이 좋아서 뭐 그런 튼튼하고 그런 면 때문에 좀 탔었죠. 근데 왜 바꾸게 되셨나요? 오래되기도 했고요. 시끄럽고 무엇보다도 시끄러워요. 그리고 아. 전화 통화하기가 힘듭니다. 고속도로에서 차 달리면 시끄러워서. 그러니까 네. 제가 그것 때문에 다음 차는 무조건 가솔린이나 전기차나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보통 그 플래그십 세단 하면 독일 3사를 많이 찾는데 링컨 예. 컨티넨탈을 구매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거 얘기가 좀 길어요. 길어도 됩니까? 이게 좀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인 것 같아서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모하비 타다가 그 다음 차는 무조건 가솔린이나 전기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전기차는 마땅한 게 없어서 아직까지 가솔린 좀, 네. 알아보는 도중에 이제 그 독일 차들을 다 시승 다 해봤습니다. 750Li, 그다음 벤츠 S 클래스, 네. 그다음에 그 하다못해 저기 그 어디죠? 그 랜드로버 나오는 제규어 XJ 네네. 이런 것들도 시승을 해봤는데 네네. 차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가격이 엄청납니다. 가격이 엄청나고 그런 과정에서 미국 차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이제 CT6가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차가. 네네. 나온다고 이제 광고 막 나오고. 그래서 네. CT6 괜찮다. 가격도 저 정도면 합리적이고 네. 여러 가지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CT6 보다가 차가 나올 때쯤 돼서 컨티넨탈이 딱 링컨에서 뜬 거예요. 근데 컨티넨탈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지만 인터넷 찾아다 보니까 이 카페도 있고 저런 뭐 블로그도 있고 네네. 막 나와요. 근데 컨티넨탈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거죠. 일단 저거 나올 때까지는 다 보류. 네네. 그 상태에서 컨티넨탈 나올 때까지 계속 정보 알아보고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다 비교해서 이게 다 성능들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다 좋은 성능을 가지고 괜히 비싼 돈 주고 살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가격 대비 성능 좋고 그 다음에 지금 타고 있지만 승차감도 다 좋은 이 차를 선택하게 된 거죠. 그 요즘 링컨에서 그 100년의 역사, 이제 컨티넨탈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역사에 대한 부분도 구매할 때 어떤 영향을 끼치셨나요? 솔직히 얘기해서 역사를 처음부터 알고 가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링컨 이 컨티넨탈 알아보다 보니까 네. 이게 예전에 나오던 차고 14년 만에 다시 또 최근에 맞죠. 네. 나오는 차다라고 하면서 역사도 있는 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미국 대통령들도 타고 영화배우들도 그렇죠. 타고 네. 뭐 나쁜 차는 아니었겠구나. 굉장히 좋은 차니까 유명인들도 많이 타고 싶은 차다라는 생각도 해서 그것도 뭐 영향을 좀 전혀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오너님 지금 컨티넨탈이 리졸브하고 프레지덴셜 이렇게 두 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예. 가격이 한 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예, 그 정도 나죠. 네. 근데 그 프레지덴셜 그 값어치를 한다고 보시는지? 제가 이거 컨티넨탈에 관심을 가지면서 미국에 있는 링컨 그 홈페이지도 여러 번 들어갔습니다. 네네. 미국 가면 아직 그 트림이 다양해요. 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두 가지 모델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제 프레지덴셜 모델은 미국에서 블랙 라벨 그래갖고 굉장히 좀 최고급 그렇죠. 트림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도 되게 리저브 모델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천장에 있는 알칸타라, 네네. 그 다음에 바깥에 휠 모양, 네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로고, 그렇죠. 그리고 이 테마들. 그렇죠. 네. 이거는 뭐 가격으로 사실은 측정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달랑 몇 백만 원 차이 가지고 두 개를 비교해서 선택해라 그러면 네. 저는 합리적인 소비자이기 때문에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이런 프레젠셜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드는 만족감이 700만 원보다 훨씬 크죠. 저도 리저브 이때 타봤는데 이 완전히 좀 다른 차량으로 보이긴 하네요. 리저브 모델은 내부에 타면 네. 그냥 좀 괜찮은 차 탄 느낌이 들고요. 네네. 이거는 내부에 딱 타면 대우받는 느낌 나죠. 그렇죠. 네네. 고급스럽고. 확실히 차별화가. 예. 네, 오너님 컨티넨탈에는 랩소디, 샬렛, 소로브레드 이렇게 세 가지 테마가 제공되고 있는데 예. 외부 색상은 크로마 캐비어 다크 그레이.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색상 좀 점잖은 색상을 선택하셨는데 안에는 이렇게 좀 야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야한 소로브레드를 선택하시는데 이유라도 있으실까요? 뭐 내부의 그 테마 샬렛, 뭐 랩소디, 그다음에 이 서러브레드. 서러브레드 네. 이 세 개 중에서 선택한 뭐 가장 그 쉬운 이유는 랩소디를 처음에 선택했는데 그 랩소디 들어오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라는 영업사원의 말을 듣고 네네. 그러면 빨리 올 수 있는 걸 선택해라. 대신 샬렛은 안 된다. 샬렛은 제가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흰색을. 네네. 그리고 사실은 랩소디를 선택했었을 때도 네. 약간 머뭇거렸던 이유가 있는데 직접 제가 실물을 본 적이 없어요. 사진만 봤지. 네네네. 근데 이제 서러브레드는 실물을 봤고. 네네. 근데 사실은 세 가지 테마가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해도 지나고 났으면 후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전부 다들 고급스럽고 네. 좀 굉장히 그 좋은 재료로 만들어져 있고 한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리고 밖에 이제 크로마 캐비어 다크 그레이를 선택했던 이유는 처음에 선택했던 건 흰색입니다. 흰색에 내장 랩소디 블루 했었는데요. 네네. 흰색은 너무 흔한 느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장을 바꾸면서 네. 외부도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부 이 크로마 서러브레드에서 외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색깔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 이제 크로마 캐비어 다크 그레이를 한 거죠. 네.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한 2,000불 정도가 더 비싸요.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좀 넘겠죠. 네네. 한 2,000불인가 1,800불인가 하여튼 200만 원 정도 되는 네, 그만큼 네. 더 비쌉니다. 그것도 좀 작용을 했고요. 좋은 정보, 그런 디테일한 정보는 아마 많이 모르실 것 같은데 디테일한 정보도 감사드리고요. 이 소로브레드 실제로 사서 이렇게 운행을 하고 계신데 어떠신가요? 만족도 엄청 좋습니다. 이게 옆에 타보신 분들도 다 얘기가 네. 왠지 모르게 이게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이렇게 옛날에 보면 플래그십 뭐 엑스나 이런 차들 보면 다 이런 느낌으로 가잖아요. 네. 이 고동색, 밤 색깔 들어가는 거. 네네. 근데 이거는 그거하고 좀 차별화된 고급스러운 색깔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여기는 들어가 있는 우드나 이런 네. 부분들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타면 탈수록 제가 차를 잘 선택했구나라는 생각은 정말 많이 듭니다. 내장 관련돼서는. 네. 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올해 타면. 질리지도 않고요. 때도 잘 안 타고. 네네. 그다음에 가죽 관리만 적당히 해주면 네. 아마 한 몇 년을 타도 이 상태를 유지할 것 같아요.
오늘 그 프레지덴셜 구매하시는 고객들한테는 멤버십 혜택도 주어지는데 예.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멤버십 제공은 어떻게 느껴지시는지요? 그 링컨 컨티넨탈 중에서도 프레지덴셜한테만 주어지는 그 그렇죠. 서비스예요. 네네. 이제 뭐 보면 그 세차라든가 유리막 네. 아니면 아로마 오일, 호텔 이용권, 그다음에 골프, 뭐 일일 기사 네. 이런 것도 많습니다. 네네. 근데 차를 살 때 이런 것 때문에 사진 않아요. 차가 제품이 좋고 좋아야죠. 나한테 어울릴 것 같으니까 사는 거지. 네네네. 근데 추후에 프레젠셜 모델만 이런 걸 해준다 그러니까 뭔가 특권 같은 거 받은 느낌도 있고, 그렇죠. 신경 써. 굉장히 신경 써주는 것 같고 사후 관리도 해주는 것 같고 네네. 기분 좋습니다. 그럼- 좀 더 이제 네. 다양하게 좀 향후에라도 좀 다양하게 좀 더 나오면 좋겠어요. 아 이제 서비스의 종류가 예, 다양하게. 그렇죠. 예. 라이프 패턴이 다양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 말씀도 감사하고요. 실제로 사용해 보신 서비스가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 유리막 코팅하고 실내 포함한 아주 세부 세차 네. 이 선택인데 유리막 코팅은 차 출고된 지 3개월 이내에 해야 돼요. 이 세부 세차는 뭐 1년 지나도 상관이 없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유리막 코팅을 안 했었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싶어서 유리막 네. 코팅 선택을 했고 그다음에 아로마 오일, 포도주하고 아로마 오일 이게 선택입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저는 포도주는 집에 많이 있어서 아로마 오일로 선택해서 여기 지금도 뭐 차 운전대 밑에 보면 아 네. 예 거기다 아로마 오일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사용하고 합니다. 그리고 차에서 약간 아로마 향 나지 않습니까? 아 네네. 좋은 향기요 또. 예 그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컨티넨탈 사신 후에 예. 지인분들이나 주변 친구분들 반응은 어떠실까요? 뭐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진 않았어요. 그 제가 이거 타고 뭐 많이 돌아다니기는 하는데 주로 혼자 많이 타고 가족들 타고 이제 그렇게 한데요. 친구들 몇 사람 타본 친구들 얘기들은 뭐 이제 뭐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야, 이 차 얼마냐? 아 네. 지금 억 조금 안 된다 그러면 네. 그 돈이면 왜 벤츠나 뭐 BMW 타지 그랬냐 이런 얘기 흔히 해요. 네네. 근데 제가 한마디 합니다. 일단 타라. 네네. 타서 한번 태워주고 한 바퀴 같이 돌아보시면 그리고 나서 이 차 가격에 살 수 있는 BMW나 벤츠가 어떤 모델이 있을 것 같냐 아냐 물어보면 모르죠. 그 친구들도 알아봐야 뭐 E클래스나 5시리즈 뜻밖에 안 됩니다. 7시리즈나 S클래스 살 수도 없어요. 7시리즈나 S클래스 사더라도 돈을 몇 천만 원 더 보태서 디젤 엔진밖에 못 삽니다. 디젤차 타다가 이걸 딱 타보면 느낌도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이제 7시리즈나 S클래스를 타보고 있던 친구들 딱 타보면 압니다. 야, 이거 차 되게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타보면 네. 반응이 달라지고 타기 전하고 타고 나서의 반응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또 뭐였죠 질문이? 세차장 그때 아,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그것도 예 한번 저기 에피소드. 제가 요거 한번 저 셀프 세차를 2차 타기 전에는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네. 근데 이 차를 타면서 그 제가 가입한 카페에도 보니까 셀프 세차 많이들 한다고 해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하러 갔더니 옆에 벤츠 타시는 분들, 뭐 BM 타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 차 네. 뭐냐고 자세히 보시고 이 문 손잡이가 앞건이거든요. 아 이레치도. 예, 이레치도 네. 그걸 딱 한번 잡아보신 다음에 이렇게 좋냐고 네, 네. 실내 열어보시고 왜 이렇게 넓고 좋냐. 아니, 좋은 얘기만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 가격도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얘기해주면 깜짝 놀라죠. 이렇게 좋은데 그렇죠. 이렇게 쌀 수가 있냐 가격이. 뭐 돈 되면 사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이게 미국 차라고 해서 뭐 연비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이 차를 탄 지가 벌써 13,000 정도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연비가 한 8.2 정도 됩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3000cc 뭐 트윈 터보 엔진 치고 이 연비가 어떻게 8.2까지 나올 수 있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주변에서도 이제 링컨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컨티넨탈에 대해서는 좋다는 반응이 저한테는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야 뭐 미국 차를 사? 이런 반응들은 한번 태워지면 없어지고 네네. 그렇지 않은 반응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브랜드 이미지가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너 입장에서 좋죠. 좋으시겠네요. 나중에 이거 팔려면 중고차 값만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외부 디자인에 대해서도 잠시 오너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티넨탈로 넘어오면서 링컨의 패밀리룩이 완전하게 변경이 되었어요. 예, 변경됐죠. 그 전면 디자인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전에 윙그릴 때하고 지금 시그니처 그릴 때,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그니처 그릴이 훨씬 좋습니다. 윙그릴도 MKG나 네. MKX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MKS 그거는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MKS도 구매를 고려했었는데 그걸 안 했던 이유는 그 앞에 있는 그릴 때문에 그랬고요. 네. 이게 바뀌면서 제 마음에 확 들었어요. 요 앞에 지금 현재 바뀐 이 컨티넨탈 모델의 그 앞에 그릴 모양은, 그리고 라이트, 헤드라이트,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전면에서 봤을 때 모양은 굉장히 고급감 있고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세대로 넘어오면서 대중성이 좀 많이 올라간 듯한 예. 저도 그렇게 느낌이 생각합니다. 듭니다. 예. 측면의 일회치도와 측면 디자인은 어떠세요? 예. 일회치도 얘기하기 전에 저는 사실은 이 차를 구매하면서 측면 디자인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저기 사이드 미러, 저거는 뭐 진짜 보석 깎아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통 알루미늄 깎아가지고 위에다 딱 올려놓은 느낌이잖아요.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라인에 연결돼서 일회치도까지 이 컨셉트카에 있는 걸 똑같이 만들어놨는데, 사실은 컨셉트카는 예쁘지만 대중차를 만들 때는 컨셉트카에서 많이 변형을 시키잖아요. 좀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죠. 예, 근데 지금 요 컨티넨탈은 컨셉트하고 똑같이 만들어놔서 저로서는 굉장히 그 구매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쳤고 만족감을 계속해서 줍니다. 후면 디자인은 어떠신지? 조금 아쉽죠, 개인적으로는.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후면 디자인이 오히려 MKC나 MKG에서 주는 그런 어떤 차량의 어떤 디자인적인 만족감, 요거는 그 차만큼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차 오너들이 느끼는 그 후면 디자인에 대한 만족감보다는 제가 컨티넨탈에서 느끼는 후면 디자인의 만족감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다만 여기서 하나 부언을 하면, 뭐 지금 제가 자꾸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한데요. 맞아요. 이게 차가 지하 주차장에 딱 서 있잖아요. 네네. 제가 딱 차 키를 들고 딱 갑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라이트가 천천히 불이 쫙 슬며시 들어옵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웰컴 디는데. 네. 그리고 옆에 이제 링컨 모양의 로고 모양의 딱 그 플로우 라이트. 비춰지는데 그거 보면 기분 되게 좋아요. 왠지 모르게 저 차가 나를 반겨주는구나. 그렇죠. 무슨 배트맨에 나오는, 배트맨이 타고 다니는 차 같은 뭐 그런 기분도 느끼게 해줍니다. 네, 오늘 컨티넨탈에는 6기통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예, 3리터. 네, 3리터죠. 저희가 그 시승기 촬영할 때 제로백이 5초대가 나와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파워트레인의 반응은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제로백을 직접 시승해 보진 않았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운전을 뭐 밟히면 밟는 대로 원래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지금 나이가 젊었을 때는. 근데 컨티넨탈도 이거 길들이기 끝난 다음에는 고속도로에 올라가서 뭐 딴티들 투어도 많이 해봤는데 정말로 밟으면 밟는 대로 꾸준히 나갑니다. 이 말 400마리가 끌어주는 엔진이잖아요. 400마리짜리. 전혀 불만 없어요. 잘 나갑니다. 참. 그리고 이제 미션은 6단 버튼식이 적용이 되는데 미션은 어떠세요? 이 버튼식 미션 버튼식 변속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버튼식 변속기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긴 했는데 적응이 다 됐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다른 차를 타면 버튼으로 손가락이 앞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리고 옆에 기어봉이 없으니까 오히려 공간 활용 능력은 좋고요. 다만 이제 이 차를 살 적에 이게 6단이잖아요. 그렇죠. 6단이어서 많이 망설였는데 이제 시장 조사도 해보고 인터넷 정보 조회도 많이 해봤죠. 네. 왜 하필 6단이냐? 독일 차, 뭐 우리나라 차도 8단, 9단. 그렇죠. 하다못해 제가 집에 있는 벤츠도 7단입니다. 되게 오래된 차인데도 불구하고. 네. 근데 이제 뭐 알아보니까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 6단이든 8단이든 할 거 없이 체감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8단, 9단을 쓸 수 있으려면 그 아주 고속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만큼 뭐 쓸 일도 거의 없다고 하고. 국내에서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아까 오프 더 레코드 시간에 제가 그 링컨 브랜드는 굉장히 보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네네. 걔들은 그 검증돼서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내구성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외에는 차량에 적용을 안 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뭐 그런 의미에서 미션도 아마 그렇게 6단으로 기존에 검증된 미션이기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다른 거 8단이나 이런 거 함부로 집어넣었다가 검증되지 않은 거 집어넣었다가 문제 생기는 것보다는 6단을 집어넣어서 안정감 있게 시장에 런칭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미션 6단이라고 해서 지금은 뭐 연비도 잘 나오고 뭐 불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검증된 미션 넣어줘서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인이 그냥 겉멋들어서 8단, 9단 찾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소비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오너님이시다 보니까 좋은 쪽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아쉬운 점이나 좀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제가 장점들만 말한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제가 느끼는 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네. 차를 저는 많은 사람들이 구입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차가 좋으니까 그냥 저는 잘 타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네. 이 좋은 차를 또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너 시승기에도 기꺼이 응했던 거 아니겠어요? 아,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이 뭐 링컨 코리아의 능력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수요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차량 수급이 좀 원활하게 빨리빨리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벤츠 같은 경우는 소비가 워낙 많으니까 늦게 들어온다고 하지만 이 링컨 컨티넨탈을 포함해서 링컨 브랜드 자체는 소비가 아주 많은 편도 아닌데 차가 빨리빨리는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 문제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향후 모델들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달린다고 하던데 요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요. 그거 좀 이 차에도 나중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달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좀 해줄 수 있는지 뭐 안 되면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그런 바람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한 가지 그 문제는 있어요. 차에 단차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약간씩의 단차 문제. 그러니까 그거는 링컨 브랜드, 그러니까 포드 링컨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AS 센터나 이런 데 들어가면 단차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파워트레인 계통이나 뭐 미션 계통 이런 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사소한 단차들 이런 건 조금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그건 그 우리나라의 잘못도 아니고 미국에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마인드의 문제인 것 같긴 한데요. 그거 좀 신경 써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싱크3는 써보니까 어떠세요? 뭐 핸드폰처럼 빨락빨락 넘어가는 건 아니어서 거기에 뭐 해당하는 CPU만큼 좋은 게 들어가 있지는 않겠죠. 근데 일단 화질이나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뭐 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내비게이션 셋톱박스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연결되면서 충돌도 가끔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거는 어느 브랜드든지 갖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향후에 차츰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싱크3에서 좀 아쉬운 점은 그 핸드폰하고 미러링 되는 게 좀 더 좀 많아지고 원활하게 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차라리 뭐 요즘 많이 얘기하시더라도 T맵이나 이런 거를 차라리 그냥 여기 띄워주게 하면 네, 훨씬 편할 그렇죠. 것 같다 이런 말씀 많이 맞습니다. 해주시더라고요. 네. 오늘 그럼 실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대부분 직접 운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운전석은 어떠신가요?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컴포터블,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그래서 뭐 우리 처음에 컨텐츠 할 때 30가지 방법으로 자리의 뭐 네네. 위치가 변경될 수 있다 이런 거 막 퍼펙트 얘기하잖아요. 포지션이라고 퍼펙트 그러죠. 포지션. 네. 근데 정말로 퍼펙트 포지션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맞추기에 따라서는 운전석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운전석은 일단 기본적으로 장시간 운전을 해도 되게 편안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피로감이 확실히 적어요. 이전에 타던 모하비보다 훨씬 그렇고 벤츠 타던 E클래스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그럼 뒷자리하고 트렁크는 어떠세요? 뒷좌석은 어떠신지요? 뒷좌석은 제가 많이 안 타봐서 그냥 정말 운행 중에 타본 경우는 없어요. 대리운전을 시켜도 조수석에 탔지 뒷자리는 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애들이 뒷자리에 타면 맨날 이 마사지 시트 누릅니다. 뒷좌석에도 이게 좌석 4군데가 다 마사지 시트가 돼 있어요. 그거 참 굉장한 거죠. 사실은 이 마사지 시트가 전좌석에 돼 있는 차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애들 타면 시원하다 이러고 다닙니다. 다만 이제 마사지 시트 관련돼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마사지 끝나고 마사지 이제 끈 버튼을 누르거나 하면
그 마사지 하기 위한 마사지 나온 마사지 볼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네. 마사지 볼 같은 게 뒤로 딱 후퇴해서 앉기 편안한 자세로 있으면 좋은데 가끔은 이게 앞으로 약간 돌출돼 있거나 해서 마사지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뭐가 이렇게 튀어나왔냐 이런 얘기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늘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아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끄거나 하시면 네,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서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이제 조수석 뒷좌석이 회장님 자리잖아요. 네네. 네, 조수석 뒷좌석에서 이 의자를 조수석 의자를 앞으로 뒤로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뒷자리 타는 분은 그냥 편안하게 정말로 회장님처럼 이렇게 그냥 다리 쭉 올리고 탈 수 있어서 되게 편한 것 같으니까 그래도 저 뒤에 제가 못 타봐서 좀 아쉽긴 합니다. 신호등 켜졌으면 가시죠. 트렁크는 좀 작지는 않으신가요? 트렁크가 이전에 요 전신이라고 흔히 이야기되는 MKS 있잖아요. 네네. 그거만큼 크진 않고 예, 사람들이 이 시승기나 이런 걸 보니까 트렁크가 좀 작다, 골프백이 뭐 몇 개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기 여러 사람을 태우고 골프 치러 갈 때는 별로 없어서 트렁크가 뭐 작다 이렇게 느끼진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에 따라서는 골프백을 뭐 4개씩 실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작게 느낄 수도 있겠죠. 저희가 항상 여쭤보는 오너님들께 여쭤보는 질문이긴 한데 예. 컨티넨탈 오래 타시고 향후에 사시고 싶은 차량이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 자동차는 이제 전기로 된 자동차가 링컨에서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전기로 되는 자동차 또는 SUV 형식으로 MPP나 MPX 이런 것들이 지금 개선돼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낚시나 이런 것들 좋아해서 예, 그 낚시 갈 때 아무래도 링컨 이거 한번 타고 낚시가 어렵잖아요. 컨티넨탈 타고 완전히 망가집니다. 자, 그래서 그런 종류로 SUV인데 웬만하면 전기 자동차로 나와서 환경도 좀 생각하고 이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가지고 있어요. 네. 예. 그때가 되면 인프라도 갖춰져서 괜찮을 그러게 것 같네요. 전기 네. 충전 시설만 완전히 갖춰진다 보면 정말 좋죠. 오늘 어느덧 마지막 질문이 되었는데요. 벌써요? 오너로서 링컨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면. 링컨에게라는 게 링컨 회사? 그렇죠. 네. 아 그래요? 뭐 딴 건 없습니다. 제가 이거 링컨을 사면서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 결론 내린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일단 차는 좋은데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현저하게 비싸다 그러면 아니죠. 근데 아마도 저도 이거는 이제 리서치하면서 알게 된 거지만 포드라는 그 브랜드를 창시한 그 창업자가 네. 좋게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쓸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개념이었대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링컨에도 적용된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링컨의 소비자 가격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소비자 가격보다 결코 비싸지 않고 오히려 저렴한 면도 있고 네. 해서 그런 것 기조들은 계속 유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 지금 링컨 브랜드로 들어와 있는 모델이 몇 개 없어요. 근데 그런 모델들을 좀 다양화해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주면 물론 이거는 링컨 코리아가 해야 될 일이긴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놓으면 좀 더 브랜드 가치나 그다음에 이걸 타고 있는 소비자나 그렇죠. 느끼는 만족감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모토피디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게 모토 PD가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저 같은 한 사람한테도 이렇게 오너 시승기도 하시는 거 보면 아니 오늘 이렇게 진솔하게 내용들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말로 하나도 과장된 건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린 거는 그냥 제가 느끼는 대로 말씀드린 거고요. 뭐 그런 상황이고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의심이 가시면 모토 PD한테 연락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의심되신 분 저희한테 그러니까요. 코멘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오너님 모시고 링컨 컨티넨탈을 만나보았습니다. 오너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속적인 오너 시승기 촬영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 주실 분들께서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에 구독, 좋아요,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링컨 컨티넨탈 시승기 촬영한다고 하니까 저희 지인분들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데 전문가 입장에서 레벨 울티마 시스템 어떻게 보시는지요? 레벨 울티마 시스템은요, 그 20개 20채널 앰프와 그다음에 19개의 스피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그 디테일한 해상도와 낮은 대역과 높은 대역을 굉장히 넓게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제가 끼어들어 죄송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혹시 레벨 울티마 오디오하고 네. 보스 파나레이 시스템 있잖아요. 네, CT6에 들어가 있는 CT6 네, 네. 플래티넘 모델에 들어가 있는 네. 그 비교하면 네. 저는 이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도 그 레벨 울티마 시스템이 더 낫고요. 그게 이제 홈오디오에서 느껴지는 어떤 자연스러운 그런 표현력, 그다음에 착색이 되지 않은 원음의 표현이 우수하다고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벨 울티마 오디오가? 네. 아무튼 뭐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 네. 이거 지금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이게 네. 볼륨이 이게 아마 40까지인가 돼 있을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제가 고속도로나 이런 운전할 때 20으로 해도 네. 소리는 굉장히 큰데 이 귀에 다가오는 그 어떤 껄끄러움 같은 건 전혀 없어요. 그럼 이게 네, 만약에 네. 40으로 올려도 뭐 출력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전반적인 면에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뭐 불편하거나 이러진 않을까 혹시 제가 그래서 터지거나 이런 일은 없을까 뭐 전원이 네, 나거나 우선 그런 거 이제 걱정돼서 그건, 못 올려요 잘. 우선 그 부분은 이제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이제 그 테스트를 할 때 네. 풀볼륨으로도 다 올려봤는데, 그래요? 네, 뭐 메탈이나 뭐 댄스 이런 음악도 풀 볼륨에서도 소화를 잘 하더라고요. 하긴 요거 출력이 굉장히 높죠. 네, 1900W 정도.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오디오들 중에서는 아마 최고 네, 출력 정도죠. 제가 알기로도 제일 높은 사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로브레드 테마가 적용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셨을 때 실내 인테리어 어떻게 보시나요? 마감이나 뭐 재질 같은 거 보시면 상당히 좀 아늑해 보이고 좀 시각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좀 편안한 컬러가 이렇게 조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오너님이 굉장히 좀 여쭤보고 싶은 사항들이 있으셨는데 오너님 한번 여쭤보시죠. 그럴까요? 네. 가죽 왜 좋습니까? 네,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이거 뭐 사실은 가죽이야 뭐 이제 회사 홍보하는 거 보면 제가 알 수 있고요. 그건 이제 뭐 그냥 묻던 얘기였고. 네. 이거 네. 차량용 가죽 이 관리하는 방법이 제일 사실은 궁금해요. 지금도 밖에 비가 와가지고 내려오면서 빗물이 이런 데 젖었거든요. 이게 가죽 일반 뭐 플라스틱에 젖은 건 따끔해지만 가죽에 젖은 건 나중에 손상이 올 수도 있어서 네, 상할 수가 있죠. 전 물에 젖었을 때 또는 그냥 일반 뭐 묻었을 때 이렇게 관리 방법 좀 나누어서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가볍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멀티용으로 해서 예. 보습과 세정과 클리너가 되는 세정이 되는 그런 제품이 있고, 예. 또 이제 전문가용처럼 클리너가 따로 있고 또 이제 로션 같은 걸 발라서 예. 보습을 할 수 있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예. 이게 보통 이제 가볍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한 가지 제품으로 세정과 보습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OM이 심할 때는 이제 좀 부분적으로 이제 클리닝을 하시고 로션을 따로 하시는 거죠. 예. 대신에 이제 차량 전용으로 쓰셔야 차량 전용 예. 따로 나오죠? 예, 따로 나오죠. 예, 예. 제가 뭐 특정 브랜드는 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거야 뭐 나중에 얘기해 특히 이제 뜻하지 않게 뭐 창문을 예. 내려서 뭐 비가 맞거나 예. 뭐 이렇게 창문을 내려서 자외선이 노출되어 있다면 가볍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올리는 제품으로. 네, 그렇죠. 제가 지금은 예. 젖은 수건을 세탁기에다 바짝 짜서 네. 뭐 이렇게 있으면 좀 살살 닦아주기도 하는데 먼지 같은 거 네, 그게 네. 상관없습니까? 이제 조금씩 하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장기간 일반 물걸레나 하게 되면 가죽 표면이나 이런 부분에 보습 효과가 떨어지겠죠. 지금 이거 6개월 됐거든요. 샵? 네네. 6개월 됐으면 지금쯤부터는 관리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파워트렌드에서 이제 프린터고 저기 잠깐만요. 디자인 관련해서 한 마디만 더 하죠. 이게 차 이제 뭐라 그래요? 웰컴 기능에 대해서 그게 안 나와 있죠 하나도. 네네네. 근데 웰컴 기능이 굉장히 좋아요. 기분이 차 탈 때,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 그거 하나만 넣어주자고요. 근데 여기 주말에도 이렇게 좀 막히고 그러진 않아서 다행이다. 아, 여기 시내길 저기 안쪽이라서 그건 좀 많이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이 바뀌었던 이 아는 동네에 가니까 이제 편하죠. 진짜 길을 다 아니까 웬만한 데는. 이렇게 잘 맞춘 것 같아도 저런 건 비가 올 수도 있어. 지금 비 오려고 그래요. 저희가 타이밍을 한 30분 내로 비 올 것 같습니다. 비가 막-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